네, 미증시 3대 지수가 낙폭을 조금씩 키우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가 약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내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풋의 시장 뒤집기 한판.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정말 이게 단순히 유예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선 어제는 서프라이즈로 좀 화답을 했지만 이거 안심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90일 동안 유예를 한 것뿐이지 사실 관세가 끝난 건 아니고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세를 가지고 협상의 수단으로 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중국과 또 EU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EU는 벌써 좀 협상의 여지를 나타나고 있죠. 그쵸. EU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뭐 똑같이 90일간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경우도 지금 협상의 의지는 나타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과 대화를 원하지만 동등한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그 얘기는 세요. 뭐냐면 네.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는 것처럼 숙이고 들어와라 이런 경우는 협상에 응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뭐 중국에 대해서 지금 뭐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거의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는 관세가 거의 뭐 수입 품목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협상은 하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시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나스닥이 12% 급등했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 나스닥이 역사상 두 번째로 급등한 거다라는 거를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2001년 1월 3일 이후에 어제 두 번째인데요. 네. 2001년 1월 3일이 닷컴 버블 때예요. 그리고 그 밑에 2008년 10월 13일이 금융위기 때고요. 네. 2000년 12월 5일이 코로나 팬데믹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저점을 찍었을 때 내지는 정말 뭐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나스닥 급등이 정말 여기서 바닥을 찍은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3대 지수가 급등 랠리를 보였는데 3대 지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관세 유예를 발표한 시점부터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S&P 500, 다우지수 이런 순이었는데 이제 그 관세 부과 중단 이후에 M7의 흐름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M7 기업들을 보시면 역시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서 쭉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는 지금 그 앞으로의 그 시장 흐름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 관세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네.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기업의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3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 압력은 다소 좀 완화된 걸로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고용과 물가 또 소비 지표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끝까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의 대응 방법이 지금 국영은행에서 달러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 또 위에나 평가 절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미국 국채 를 한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대량 매각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미국도 중국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에 나설 텐데 위에나 평가 절하가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산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나가 평가 절하가 되면 뭐 끝까지 절하를 시킬 거냐 이것도 불가능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이게 위협하는 수준이 될 텐데 미국도 적절한 수준에서 그 관세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나 저라는 또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또 이게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하락했던 금값이 온스당 지금 3,140달러 쪽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경기 민감주나 뭐 빅테크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상 그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또는 내수, 소비재, 네. 대형 유통주 중에 또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 얘기하는 금이나 엔화 또는 이런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 네.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관세 유예 조치 정말 끝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서 또 위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까지도 확인을 해봤고 이 뭐 인플레나 경기 침체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전략 키워드는 자급자족, 이 관세 무풍지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종목별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보죠. 어떤 거 볼까요? 네,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우선 아마존을 한번 좀 봤으면 아마존이요? 합니다. 네. 아마존을 보시면 우선 그 아마존은 지금 뭐 대형 유통업체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 AI 업체로서도 각광을 받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쇼핑의 어시스턴트가 되는 인터레스트 AI가 있고 최근에 또 건강 챗봇인 헬스 AI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지금 테슬라와 공개적으로 지금 경쟁 선언을 한 게 지금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아마존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분야에서도 아마존의 지분이 20%가 되는 리비안이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사실상 이런 대형 유통업체나 소매 업종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265달러에서 283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뭐 강력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242달러가 이제 그 신고가였어요. 근데 하락이 나오면서 161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하락폭이 거의 50% 가까이 상회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정말 바닥을 찍고 나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봉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여기서 저점을 찍었는데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20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어제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3대 그쵸. 지수가. 네. 그런데 저는 너무 뭐 흥분하시지는 말되 한 번에 더 급등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거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떤 성공을 거뒀을 때 한번 여기에 뭐 버금가는 정도의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관련 주들은 지금이 고점 뭐 팔아야 될 때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번 상당한 진전을 보이거나 타결을 됐을 때 한번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으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마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고요. 좀 앞으로 안심할 수 있게 체크하려면은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 여부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200달러서 회복 여부를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뭐 연일 주주 서한에서 AI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아마존은 이제 저희가 뭐 소비재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네. 진짜 진정한 소비재 쪽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사실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줄일 수는 있지만 식생활과 관련된 그쵸. 비용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보면은 저는 월마트라는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에 상당히 강하고 또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대형 유통업체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중국 업체들도 사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월마트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역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보면 물론 79달러 정도에서 저점을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차트상의 고점은 105달러입니다. 이걸 주봉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확실하게 여기서 장대 양봉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105달러를 넘어서면 좀 더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은 102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네.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마트의 월가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대표님, 저희 사실 시간이 끝나가는데 네. 테슬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네. 딱 한마디만 전략 부탁드릴게요. 테슬라는요. 네. 저는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된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분기에 안 좋을 건데 네. 이미 목표가 선반영 하향으로 나와서, 네. 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로보택시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에서 사임하는 것도 오히려 테슬라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허. 지금 제가 보기에는 240달러에서 250달러 정도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화해도 217달러 저점은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본격적인 상승은 300달러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지금은 보유, 향후에는 300달러 회복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